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렇게 시범 영상에 동참해준 우리 초등학교 친구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 주제가 무겁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아주 거창한 주제로다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이 영상은 앞으로 학생들 대상으로다가 강연할 시범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사실 이렇게 헌법, 민주주의 이 두 가지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소련 이 나라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을 고찰해보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주된 목표는 뭐냐? 학습 목표 거창합니다. 민주 시민이 되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민주 시민은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 권력의 사용과 체제에 대한 이해를 갖춘다. 그러니까는 지금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지식을 갖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뭐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다가 참여한다.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가진 우리가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퀴즈를 낼 건데요. 퀴즈는 당연히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했어도 이 퀴즈를 맞히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동등한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이제 여기에 이제 한 30명이 학생이 있다면 퀴즈가 10개인데 상품이 10개예요. 그러면 한 번 맞춘 사람을 다음 퀴즈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를 시킬 것인지 이것을 여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투표를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거를 그동안 계속 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한번 상품 탄 사람은 배제시킨 게 좋겠다라는 사람이 한 7~80%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일종의 이 평등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몽창 다 갖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기회가 균등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학생들은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투표로다가 이제 해요. 근데 법이란 게 국회에서 투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번 된 사람은 다음 퀴즈에 못하게 하자라는 것을 법을 만들었을 적에 그래도 이제 불만이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도가 존재해. 뭐냐면 법률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대통령 추천한 사람 3사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3사람, 법원에서 추천한 3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판별할 것인가? 그 사람들 법률가이기 때문에 헌법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판결을 해요. 근데 헌법 내용이
자유를 중시하면은 그거 우연이다. 그러나 평등을 중시하는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합헌이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 자유와 평등 야, 두 가지. 전화 받고 해. 괜찮아. 전화 받고 해. 아니, 잠 이따 한다 했어. 저기 이따 한다 했어. 자유와 평등이 두 가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9명 중에 5대 4나 4대 5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지. 이럴 경우에는 또 헌법재판관들이 머리를 굴려요.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꼭 토를 달어. 이런 법은 이번에만 쓰고 버려라. 아니 그 사람이 바뀌면 또 생각이 다를 거 아니냐. 꼭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러한 예시를 두는 것은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한 판결이요. 애매한 중간에 있으면 꼭 그 법에 대한 토를 달아서 평가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우연이다, 확실하게 합헌이다 이런 기준이 없이 그 사실은 그 법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토를 다른 이유를 써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일회용으로 쓰고 다음에 사람이 바뀌면 다시 물어서 법을 만들라라고 예측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관 재판소의 판결이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명한 겁니다. 이제 다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분께 이제 질문 드려요. 빵이 있어. 두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이 빵을 공평하게 나눠 먹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고 빵이 있어. 칼이 있어. 어떻게 해야 빵을 공평하게 나눠 먹을 것인가? 답변해야 돼? 한번 생각해봐. 칼자루를 내가 진다.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칼자루 저기서 잘라야지. 상대편의 의견을 수렴한다. 와, 정답. 그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은 자르는 역할, 한 사람은 고르는 역할을 하면은 자르는 사람이 굉장히 공평하게 잘 것이다. 뭐냐면 권력은 나눠줘야 공평하다.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삼권 분립론의 기준의 이 가설론을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걸 이거 하고서 학생들 퀴즈를 내는 거야. 이거 내용을 맞춘 사람 한번. 애들이 그렇게 할까? 근데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이거는 학생들이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못 있어. 맞힐 것 같아. 쉽게 못 맞힐 것 이거는 같아. 책을 읽으면 아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금방 몰라. 나 책 읽고 하는 거 희생을 아니라 똑똑해서 그냥 이거 본능적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오래 거야. 살다 보니까 인생에 그렇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권력 분립론. 그래서 입법, 사법, 입법, 행정. 그러니까 입법부는 칼을 자르고 권한은 나한테 있대. 행정부는 상대편의 의견도 존중해야지 그게 공평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공평한 게 없어요. 그렇지. 근데 사법부는 전반적인 이 과정을 위법을 관장하는 거. 자, 다음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영국의 역사에서 이제 의원 내각제가 성립되는데 의원 내각제는 간단해요. 의원 내각제는 국민들이 선거로다가 입법부 국회를 뽑고 국회에서 수상을 지명해서 행정부를 만들고 행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상권으로다가 서로 경쟁하게 한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 생각나네. 한참. 예? 그러니까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관찰하는 거고 의원내각제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 뭐냐면 입법부도 국민이 직접 뽑고 행정부도 직접 뽑아. 서로 입법부에서 하는 법률 거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견제를 하고, 입법부는 행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임명 동의로다가 견제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 하는 법률을 위헌 심사로 해가지고 견제를 하고, 입법부는 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 거로다 견제를 하고, 여기서도 그 법관 임명권을 건의하고, 행정부가 뭔가 잘못하면 위헌 심사권으로다 견제를 하고,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 이게 대통령제예요. 너무 간단해. 이제 그러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제도가 대체적으로 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단순 다수제. 그냥 1등만 하면 돼. 결선 투표제. 50%를 넘어야 돼. 프랑스에서 도입한 거니까. 프랑스에서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서 투표를 했는데 50%안 넘으면 1등, 2등으로 다시 또 투표해. 그 다음에 정당별 비례대표제. 독일식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별 투표를 해가지고 정당 투표 많지 지역구에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남으면 자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따지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좀 더 민주주의에 다가간다. 이게 이제는 이거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벌써 12분 지났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우리 이제 30분이야. 각국 헌법에 형성 과정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소련 이렇게 이제 5개를 선정했어. 이유가 있어. 왜냐? 다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 영국 이 헌법의 역사에 제일 깁니다. 1215년도 왕하고 귀족들이 싸워. 왕 제발 홧김에 막 우리 막 죽이지 말고 이렇게 근거를 만들고 우리를 좀 혼내라 해가지고 왕과 귀족의 관계를 합의를 해요.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미리 정해놓고 귀족한테 돈을 달라 할 적에는 몇 %에서 달라라. 귀족이 뭐 잘못 저질렀다고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1628년도 권리청원 영국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 왕도 법에 따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1628년도. 그 다음에 1688년 되면 의회가 법률로 왕을 자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갑니다. 예? 1721년도에 영국의 수상제도 왕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원 내각제 웬만한 일을 왕을 배제하고 의원에서 뽑은 수상의 일로서 일을 합니다. 이때가 영국의 그 이러한 식민지 영국이 최고의 권력을 누릴 때가 이 시기야. 그냥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정치제도가 정립이 되니까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원을 뽑는 선거권이 이제 넓혀집니다. 1832년도엔 중산층까지 투표권을 줘. 1827년도에는 노동자까지 선거권을 줘. 1884년도에는 농민까지 선거권을 줘. 1928년도 돼서야 여자한테도 선거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부터 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산층, 노동자, 농민, 여자 이렇게 선거권을 주는 이게 영국의 헌법 역사예요. 이렇게 과정이 진행됐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 1200년부터 1900년도 민주주의가 600년이 걸린 거예요. 영국은. 미국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에 식민지들이 있었어. 1600년도부터 1700년, 770년.
그러니까 170년도를 영국의 식민지로다가 미국의 13개 나라가 있는데 식민지로 살았어. 얘네들이 그 영국에서 워낙에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왕이 없잖아, 왕이. 영국에는 왕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네들이 총독을 보내. 총독은 총독과 부총독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대통령 할 때 부통령도 같이 뽑아. 그것은 식민지 시절에 총독과 총독의 어떤 시스템이 지네들도 오랫동안 경험상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첫 대통령이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권리장전 10개를 그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재판은 배신죄야. 왜냐면 영국의 전통, 영국은 재판하면 재판관도 왕한테 그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배심원죄로 해서 재판할 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영미법, 배심죄 이러한 관료주의를 배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배심제를 도입합니다. 민사도 배심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1860년도 노예제 폐지, 1920년도에 여성 참여권. 그리고 저기 흑인들한테는 1965년도 넘어서 투표권을 줬어요. 나중에 줬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 안 된 거예요. 하여간 그리고 1971년도에 시민선거권이 18세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가 이 선진적인 민주 제도로서 그러니까 그 쌍둥마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그냥 1798년도에 그냥 왕을 그냥 단두대에 서가지고 죽여버려.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 기치로다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투표권을 다 줘.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다 보니까 혼란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지가 종신 대통령제, 왕 올라서고 다시 또 혁명이 있나. 또 혁명이 무너서 또 나폴레옹의 조카가 다시 또 왕정 체제 만들어. 다시 또 혼란이 있나. 다시 또 그 국민의회 해가지고 제3공화국이 만들어서 내각제. 형식으로 다 대통령은 국회 선출했는데 많은 혼란 속에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독일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져요. 드골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역사를 옆에 있는데 옆에서 이제 독일이 이 프랑스가 그냥 왕도 죽이고 하니까 독일의 왕이 두려운 거야. 그러다 이제는 입헌 군주제, 왕의 안위를 보장하고 의회를 만들어요. 그 대신 왕한테 어느 정도 실권을 줘. 그런데 그 비스마르크라는 프로이센의 이 수상이 일을 너무 잘해. 일을 잘하니까는 1871년도에 독일 제국 신헌법이 만들어져요. 수상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왕은 약간 형식적으로 다 물러나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더욱더 민주화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독일과 소련이 맞닿아 있어요. 소련이 공산주의로 나가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뭐 교육 무료, 뭐 주거 무료, 뭐 웬만한 거 공산당 막 공약이 좋잖아.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굉장히 복지 제도를 헌법에 집어넣어요. 그러나 대공황 이후에 나라 살림이 어려졌을 적에 히틀러가
수상이 돼가지고 수권법 마음대로 법을 나한테 만들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켜. 수권법이 3번에 걸쳐서 승인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패망하고 소득 1947년도 소득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꼭 독일을 따라가. 독일. 얘네들은 1871년도에 우리 저 안중근 의사가 죽인 그 히로부미 여기 이와쿠라 사건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메이지연법 1889년도 메이지연법을 공포하는데 얘네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군대는 천황과 연결돼 있고 의회에 통제를 안 받는 시스템으로 헌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군대는 지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야. 만주가 가지고 그냥 전쟁도 일으키고. 근데 내각에서 뭐라고 제어를 못해. 왜냐면 그 천황하고 연결되는 직접 직통하는 시스템으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각에서 뭐 제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천황 권한 이게 이토 히로부미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헌법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다. 결국 패망하고 평화. 소련을 봅시다. 소련 그냥 뭐 농노제 폐지하고 막 개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1905년도에 피해 1위 그냥 그 사람들을 항의한다고 막 죽여버려. 결국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20년도 소비에트 연합 뭐 레닌이 이때 죽잖아요. 스탈린 독재를 해. 결국 패망해. 이게 20년도 90년도까지 완전히 그 간접선거. 우리나라의 그 유신헌법 비슷하게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대기한 각 나라 헌법에 여기 다 녹아 있어. 제헌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비슷해요. 제헌헌법은 이승만 때. 근데 이승만이 욕심을 내. 직선제를 바꿔. 그러다 결국 연임 제한을 해. 4.16 혁명이 나. 그 다음에 이제 쿠데타가 있냐, 쿠데타가. 쿠데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4.16 혁명이 나서 내각제로다가 제2공화국이 시작됐는데, 이 4.19 혁명에 불씨를 자아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법의 심판을 못 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급이법 4차 헌법을 고쳐가지고 다시 처벌해요. 5.16 쿠데타가 있나? 국가재건회의. 국가재건회에서 막 법을 막 만들어. 히틀러의 수권법처럼. 그리고 이제 대통령 중임제를 만들었는데 박정희가 욕심을 내 삼성 개헌을 해. 그 다음에 유신헌법을 내. 유신헌법은 간접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화국과 비슷한 스타일이야. 간접선거. 그러다가 다시 80년 봄이 왔는데 전두환이가 다시 한번 쿠데타 해가지고 똑같은 5공화국의 유신헌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도찐 개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도 우리 직선제 헌법을 쟁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 내용인데, 하여간 1980년도 헌법은 일단 독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대통령 일에만 하고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들어온 것은 다행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한 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서 손은 안 돼. 헌법재판소에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검찰 문제가 있는데, 검찰의 문제는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됐어요. 원래는 전 세계가 다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해서 해요. 왜냐? 의도적으로다가 사람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심제. 선진국에서는 배심제나 참심제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그냥 판사한테 모든 걸 맡겨.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편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1980년 헌법에 그 미진한 부분이고, 하여간 전 세계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 잘 의원 내각제, 들었어 지석이? 이원 집정부제, 전제군 중주하고 일당 사회주는 이건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안 된 거죠. 나머지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된 건데, 사실 대통령 중심제가 여기 구소련 나라들이 대통령 중심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중임 제한이 아니라 계속 연임 가능하게 해놔가지고 독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독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남미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를 지켜야 돼. 대통령 계속 할 수 있게 하면 결국 독재로 흘러간다고. 맞아. 그래서 의원 내각제가 이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다. 그다음에 이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대통령 중심제가 많아요. 대통령 중심제가 많은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에 대한 평가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싸우잖아. 사실은 이제는 의원 내각제로 가서 구체적으로도 세밀하게 싸우는 그러한 시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하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이 그 일제 시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주권이 반영되지 않는 상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그 법률가는 대한민국 아직까지 3분의 2 민주주의 나라다. 사법부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수사기소 분리, 배심제 도입,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법률가가 아닌 비법률가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서 재판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라갈 수 있다. 영상을 보니까 27분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감사합니다.